데이터가 배우 세대 4만에 7만에 직장인이 15. 이거 직장인 세대입니다. 여기 빨간색일수록 입지가 비싸요. 여기가. 근데 이렇게 여기 초록색들이 있는 곳들은 쌉니다. 막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이 권리금은 보세요. 5천만 원. 이게 지 마음대로입니다. 이거. 지 마음대로 이거. 그리고 꼭 권리금을 할인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거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체크해야 돼요. 최소 많게는 2천에서 2,500만 원 세이브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려드릴 이거는 적은 비용으로 개설을 하는 방법이죠. 돈이랑 상관되는 거예요. 엄청 도움이 되실 거예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상권이랑 입지 분석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셨는데 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 자리를 조금 완벽하게 찾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네. 다시 한번 저번 영상 한번 보시면 상권과 입지를 나누는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권이 좋고 입지가 나쁠 수 있고 입지가 좋고 상권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강남이라도 뭐 월세 600만 원, 1000만 원이 있지만 뭐 포항 이런 데 또 월세 600만 원이 있듯이 상권이 좋다고 다 비싼 건 아니겠죠. 입지가 좋다고 월세가 비싼 건 아닙니다. 월세와 보증금이.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조금 설명드리면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건물을 찾을 때는 보증금, 그리고 월세, 평수, 그 다음에 권리금 이렇게 건물의 스펙을 찾을 때는 보통 이렇죠. 근데 이 안에 이제 상세 하위 버전으로 더 해야 되는 게 시설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전기, 그 다음에 가스, 덕트, 그리고 에어컨, 외기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 4개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상권과 입지를 찾을 때 상권이 좋을수록 비싸요. 입지가 좋을수록 비싸겠죠. 예를 들어 역삼에서 자리를 찾는 것과 거제도에 찾는 것은 좀 달라요. 근데 상권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매출이요? 아니요, 월세 보증금 이게. 왜냐면 입지가 좋으냐에 따라 월세와 보증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역삼에도 월세 8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입지에 따라서 그 금액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기 보면은 상권이 좋은 거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면은 선능점에 보시면은 이렇게 1kg를 잡았을 때 우리가 데이터가 배우 세대 4만에 7만에 직장인이 15. 이거 직장인 세대입니다. 직장인이 많을수록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반대되는 곳이 여기 바로 옆에 잠실을 보시면 거주자가 10만 명이고 이제 직장인이 많다. 근데 이제 총액을 보면 13만 명에 22만 명의 유동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좋긴 해요. 여기가 홀 매출도 엄청 차이 나네요. 상권은 성능점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안정적으로 여기 보시면 거주자가 많죠. 네. 보시면 4만 세대, 아파트가 2만 6천 세대고 13,000 세대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피스텔 차이가 엄청나죠. 2,000 세대, 9,600 세대. 네. 그렇기 때문에 선능적인 금액이 더 비싸요. 상권이 좋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근데 자리 하나를 보고 따졌을 때 잠실이 더 비싼 것도 있겠죠. 그거는 입지 때문이에요. 입지는 보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표를 나타내면은 자, 여기 빨간색일수록 입지가 비싸요. 여기가. 근데 이렇게 여기 초록색들이 있는 곳들은 쌉니다. 막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은 1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은 요 빨간색, 연빨간색으로 들어간다. 근데 이제 내가 선릉에는 연초록색이 들어가고 이 잠실에는 연빨간색이 들어간다면 잠실이 더 비싸게 되겠죠. 네. 그게 일단 상권과 입지에 대한 금액 차. 두 번째, 무조건 빨간색이 들어갈수록 매출이 높습니다. 무조건. 보증금 월세가 높아지니까. 이까지이고 중요한 것은 평수 권리금. 평수부터 말하면 평수가 높을수록 무조건 높아져요. 동일한 빨간색에서 면적 대비 돈을 받기 때문에 평수가 커질수록 크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고깃집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찐초록색 연빨간색으로 가서 평수를 3, 40평을 넓혀서 그 나머지 월세에 대한 충당금을 마케팅 비용으로 환산해서 월세 뭐 400짜리를 나는 200짜리에 들어가서 200을 마케팅을 해서 찾아오게 만든다 라는 것도 전략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평수가 커지기 때문에 고정비는 낮아지고 변동비로 조절하면서 변동비를 고정비로 월세로 환산해서 마케팅을 200을 넣어서 결과적으로는 월세가 높으면 어떻게 되죠? 매출에 따른 퍼센테이지를 월세로 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마케팅 비용에 합산이 돼서 마케팅 비용과 월세를 합쳐서 내가 400짜리고 매출을 1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설계가. 그래서 평수는 높을수록 좋다. 그래서 이 평수의 상관관계는 내가 입지를 선택했을 때 입지가 좋을수록 빨간색일수록 비싸기 때문에 연초록색으로 가서 마케팅 비용을 산입해서 평수를 넓혀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권리금은 대중이 없습니다. 권리금은 두 가지인데 시설 권리금, 바닥 권리금. 이거는 한마디로 피예요, 피. 아파트도 살 때 시중가를 보겠지만 KB 부동산 시세 보면은 1억 8,200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 그게 이제 피가 붙은 겁니다. 근데 권리금은 부동산 시세처럼 그게 없어요. 자리 권리금도 계속 바뀌어요. 수요가
많을수록 높아지고 수요가 낮아지면 권리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바닥 권리금은 내가 예를 들어 역삼동에 들어갔어. 근데 매물이 없어. 그러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 권리금이. 옛날보다 권리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옛날에 배민이 없을 때는 자리가 최우선적이었기 때문에 장사는 자리빨일 때, 근데 지금은 플랫폼으로 인해서 많은 다른 곳에서도 이제 매출을 일으킬 수 있으니 네. 굳이 내가 좋은 자리 안 들어가더라도 전략적으로 이제 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권리금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진짜 오피스, 제가 말하는 선릉 이런 곳들 13만이 직장인이 많은 곳은 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권리금이 있어요. 좋은 자리는. 근데 그것 또한 권리금은 한마디로 지금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나는 1억에 들어갔는데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죠. 그게 바닥 권리금이고 그냥 내가 받는 금액. 그럼 비싸게 들어가신 분들은 그 밑으로는 다시 안 팔려고 하죠. 팔라고 하잖아요. 근데 적자가 나오면 월세가 계속 늘어나면 팔 수밖에 없겠죠. 내가 몸이 아프면 팔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을 공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권리금은 내가 진짜 여기 있는 인테리어 해놓은 것, 그리고 주방 기물, 집기, 의탁자들, 그 다음에 에어컨, 가스에 대한 금액을 일정 받겠다라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 이제 거래를 하는 양도자가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똥값으로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좀 여유 있게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고 나서 사실상 초기 비용은 이 보증금 월세 권리금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테리어를 했을 때 주방 기물 짓기는 똑같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정액적이죠. 동일 스페이스에 내가 주방을 넣는다라는 개념인데 중요한 것은 이 시설비, 인테리어 비용. 쉽게 말해 우리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테리어 비용은 내가 저기 갔다 뭐 대리석을 붙인다, 외관적인 것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시설 비용, 인테리어는 두 가지가 나뉘어요. 목공, 그 다음에 페인트, 그 다음에 이 필름, 타일,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이제 대리석 이런 거 있겠죠. 그 다음에 주방을 밑에 하위 부분을 조적을 치고 방수,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인테리어로 들어가요. 하지만 시설이 있어요. 전기 몇 마력이 들어오게 나오고 한전 불입금은 얼마고 건물에 몇 킬로와트가 들어오고 그 건물 안에 그 킬로와트 중에 내 호실은 몇 킬로와트를 쓸 수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제가 제빵을 하면은 30킬로와트 이상을 쓰는데 피자집이나 그런 것들이 안 되면은 전봇대에서 끌고 와야 돼요. 그러면은 기본 한 1,000만 원, 600만 원에 1,000만 원이 듭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죠. 전기 그리고 가스도 LPG냐 LNG냐. 그럼 LPG는 이제 루베로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이거는 가스통을 들고 와가지고 교체하는 형식. 그것도 이제 뭐 소형 가스통을 하나 쓰는지 뭐 5톤짜리를 쓰는지 뭐 이거에 따라 다 달라요. 통을 크게 만들수록 낮아져요. 가격이. 그리고 가스 업체마다 다 다릅니다. 이거는 그렇게 보시고 LPG는 보통 시설 거치금이 안 들어요. 공짜로 해줘요. 근데 LNG 도시가스를 할 때는 도시가스 선을 쭉 해서 설치비를 보통 받아요. 보통 140에서 220만 원 정도. 근데 이게 엄청 꼬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호실을 관통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 체크해야 됩니다. 가스, 덕트는 뭐냐면 토출구까지의 거리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덕트를 빨아들이는 시설을 넣으면 여기 바로 뒤에는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건물주의 허가가 필요해. 그리고 민원을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는 하지 말라 해서 저기 해요. 그럼 15m를 연장시켜요. 그러면은 덕트는 무조건 누유가 있기 때문에 누유에 대한 위생상 청결도가 떨어지고 오염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메다당 금액이 들어가고 만약에 이러한 상가와 주택이 같이 돼 있는 곳은 옥상으로 올려야 해요. 네. 그럼 10m 올리면 250만 원 또 추가되고 그러면 옥상까지의 거리와 옥상으로 올리는 금액이 들어가면 한 4,500만 원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길어질수록 빨아들이는 효율이 약해지기 때문에 마력이 센 기계를 넣어야 되고 또한 소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까지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도 내가 여기 2대를 다 달았다 하더라도 실외기를 여기 넣어도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사전 협약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CGV 건물 5층에 옆에 하나의 케이스가 있는데 저희가 진행한 건 아닙니다. 이름도 니뽕네뽕인가 있는데 경기도에 거기가 5층에 하는데 에어컨 설치비만 2대를 넣었는데 보통 650만 원 정도예요. 10m 정도. 근데 거기는 매다가 엄청 많이 나와서 한 2천만 원이 들었어. 그리고 고층 건물 작업비 이런 것들이 다 돈이에요. 그래서 전기, 가스, 덕트, 에어컨에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체크하셔야 되고 나머지 인테리어 비용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간판의 면적, 길이, 그 다음에 평수에 따라서 인테리어 비용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보통 인건비가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평수가 커질수록 인건비가 하루치 작업이 이틀치 된다. 인건비는 뭐냐면 목수들은 하루치를 보고 들어가요. 하루에 30만 원. 예를 들어서 뭐 타일공은 하루에 뭐 2, 30만 원 이렇게 들어가서 뭐 5일을 잡느냐 6일을 잡느냐 평수가 늘어날수록 일수가 늘어나겠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탑재를 제가 시켜드렸고, 자 여기서 기준적인 평균적인 내가 매장을 어떻게 차려야 되냐라고 했을 때 업종마다 다릅니다. 햄버거 같은 경우는 15, 19평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보통 햄버거의 주방은 최소 다른 브랜드마다 다르겠지만 6평에서 한 10평 사이에 매장이 형성되는데 왓더버거는 9평이에요. 주방이 굉장히 좀 설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고, 고깃집 같은 경우는 2에서 3평이면 됩니다. 주방을 먼저 설계해야 돼요. 3평 정도로 고깃집을 잡고 나머지 20평이면 되죠. 20평 정도면은. 왜냐? 배달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홀만 하려면 보증금 월세가 굉장히 많이 들고 권리금이 들겠죠. 그것들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보증금 월세 평수 권리금의 설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막무가내로 싸다 이거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린 이 소스들로 인해서 나의 업종을 연관시키고 이 업종에 맞는 주방 기물이 전기, 가스, 덕트, 에어컨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선택 기준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들이 있지만 업종과 햄버거 같은 경우 저는 바로 찾죠. 근데 국수집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5, 19평이 보통 지금 가장 좋죠. 보통 근데 건물주들은 한 12평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 닭장처럼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들을 가장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찾으실 때는 닭장 속에 양옆으로 들어가 있는 중간에 있는 매장보다는 우측에 치우치거나 좌측에 치우쳐져 있는 외곽적으로 끄트머리에 있는 곳이 좋아요. 이 노출이 되니까요. 그리고 세로 면적이 긴 것보단 가로 면적이 긴 곳.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앞, 대기에서 머무르는 자리, 그리고 사거리, 언제든지 방향성으로 시야성이 확보되는 곳. 사거리 속에 모퉁이에 있는 자리가 가장 좋아요. 거기는 가장 비쌉니다. 그리고 그거는 왓더버거 건물인지 아니면 내가 뭐 고깃집 하면 그 건물인지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입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좌측으로 편향되어 있는지 우측으로 편향되는지 아니면 사거리 중에 모퉁이인지 신호등이 앞에 있는지 버스 정류장이 앞에 있는지 여기 앞에 있는지 가로 면적이 더 길고 이러한 것들이 우선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음 파스는 뭐냐면요, 공실인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러한 세례들이 많아요.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재사용을 항상 체크해야 돼요. 예시를 드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곡각지죠. 요게 곡각지입니다. 노출을 보면 훨씬 더 여기는 요 정도 스페이스가 매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요런 것들은 여기와 여기에 이제 부딪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좀 빨간색이라서 독특합니다. 가시성이 좋아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뭐 이러한 곳들,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들도 요쪽 면과 요쪽 면을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리고 간판의 색깔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3240이요. 3240. 여기는 이제 이 지역이 다르겠지만 야탑은 요쪽에 역으로 들어갈수록 비싸요. 이쪽으로 갈수록 싼데 여기 위치와 여기 있단 말이죠. 이게 여기 위치와 여기 위치가 있는데 여기는 240인데 여기는 80이에요. 똑같은 평수에. 네. 그러니까 여기 두 개가 제가 입지를 분석해서 유성량을 체크를 하고 여기 들어가는 게 나을 수 있으면 3배 차이니까. 근데 이거는 체크를 좀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12평, 13평 부동산 업자들이 하는 거는 부동산상에 나와 있는 평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평수가 중요합니다. 실평수는 부동산의 전용 면적이 아니라 실평수, 내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실측한 사이즈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권리금은 보세요. 5천만 원, 이게 지 마음대로입니다. 지 마음대로 이거. 그리고 꼭 권리금을 할인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권리금은 무조건 할인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 할인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 대신 네가 2천만 원 해주면 내가 바로 계약할게. 권리금을 내놓는 이유는 긴급하게 팔아야 된다는 게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 내놓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240만 원을 10개월 하면 2,400을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건물주와의 한번 비딩이 내고가 들어가야 되고 양도양수자의 내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렌탈 프리를 협의를 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로 진입이 돼야 돼요. 선정이 됐으면 보증금, 월세 깎고, 권리금 깎고, 그 다음에 거기서 추가적으로 렌탈 프리도 해달라. 인테리어 하는 기간에는 면제해달라. 월세 면제 해줍니다. 많게는 4개월, 6개월, 적게는 15일. 이거는 건물주의 성향에 따라 개박해입니다. 개박해. 여기는 또 안 들어가 있죠. 네. 권리금이. 이거는 다 달라. 이게 주인 마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선정 기준을 체크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인테리어 비용과
개설 비용과 직결되느냐를 봐야 됩니다. 요 위에 있는 스펙을 체크를 할 때는 여기 밑에 있는 이 매물의 특성을 같이 봐야 되는데 요 매장은 메아로 46은 빨간색이고 간판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간판도 이러한 간판은 제일 싸구려 간판이에요. 천간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것도 청간판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입체가 있고 불까지 들어가 있는데 제일 좋은 간판은 뭐냐면 철제 갈바 간판이에요. 이거는 이제 테두리가 안 되어 있는 철제 간판. 불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철제 간판이라면 이게 한 400만 원이에요. 보통 시세가. 이러한 것들은 한 150만 원이면 합니다. 용도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살릴 수 있느냐. 이거 그대로 해서 글자만 바꾸면 200만 원 세이브예요. 요 색깔 전면부 그대로 쓰느냐 세이브죠. 근데 요것 같은 경우는 전면을 다시 손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쪽도 너무 후질근해서 요렇게 도색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테리어에 직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직결된다는 것은 전기가스 덕트 에어컨을 살릴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얘네들이 설치해 놓은 것을 쓰는 것을 포함해서 그리고 전기 용량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거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체크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시설에서 세이브가 되고 여기서 인테리어 비용에서 또 세이브가 되니 최소 많게는 2,000에서 2,500만 원 세이브가 될 수 있다. 천함을 제가 이번에 컨설팅 한번 해줬습니다. 공짜로. 서울에 5손가락에 드는 도수치료사예요. 근데 이제 매장을 오픈을 하죠. 미래에 했는데 한 3천만 원 손해볼 거 제가 잡아줬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원리만 이해하면 도수치료를 하려면 1층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2층이 더 좋아요. 1층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불안함이 높아요. 음식점이 왔다 갔다 해야지 1층에 도수치료나 관리샵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2층으로 가서 좀 안락한 감이 있어야 되고 찾아와요 보통.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선정이 돼야 되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도수치료는 PT랑 개인 PT샵과 그 다음에 필라테스 샵이 변경만 하면 돈이 안 든다. 요새 필라테스가 망해가니 거기 권리금 최소로 해서 한 200, 300 해서 뜰 수 있으면 떠라 해가지고 제가 찾아주고 해서 200만 원에 하고 그 다음에 시설 인테리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쪼매서 한 700만 원에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술입니다. 그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좀 장사 초보자분들은 마음이 앞서요. 내가 이렇게 멋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공간에서 그 아무 쓸데 없습니다. 쓸 수 있는 시설물로 재바꿈하면서 새 거로 만들고 추가적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해서 나중에 비싸게 팔아서 넘겨서 가게를 매도시킨다가 장사의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왔다 먹으면 전부 다 제가 그걸 컨설팅을 해드려서 손해를 거의 보지 않고요. 권리금 없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이것들만 해도 큰 돈이 왔다 가기 때문에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버는 것보다 이것이 중요할 수 있어요. 기존 세팅이.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 종합적인 기술력, 일단 상권 찾고 입지 찾고 유동 찾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매물 입지를 찾는데 입지를 한 요렇게 3개에서 5개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요렇게 찾을 수 있겠죠. 찾아가지고 한 4-5개를 실질적으로 가서 요 사람 1, 2, 3, 4 이거 세알리는 거 있거든요. 네. 이 데이터랑 거의 직결합니다. 근데 세알려서 점심 먹으러 오는 거 음식점 하려면 11시, 2시 그 다음에 6시부터 8시에 사람 지나가는 횟수 카운팅 하세요. 가장 정확하게 하려면. 그러면은 가장 많은 곳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틀 정도. 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려드린 이거는 적은 비용으로 개설을 하는 방법이죠. 돈이랑 상관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말한 상권 입지를 찾는 것은 매출이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오늘 한 거는 개설비와 밀접한 상권을 찾는 비용이기 때문에 엄청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러한 고급 기술들을 이제 조금 계속적으로 노출시키는데 구독 안 누르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좀 웬만하면 눌러주십시오. 이거는 제 6년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거 비껴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웬만한 상권 분석가보다 잘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 좀 잘 보셔라. 올리브영, 그 다음에 메가커피, 그 다음에 메가커피보다는 스타벅스 올리브영이 좋아요. 그리고 백화점 근처, 다이소 좋아요. 왜냐면 그들은 오프라인 깡패들이에요. 아직 배민이나 쿠팡 플랫폼이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 오프라인으로 방어를 한 유일한 브랜드들이기 때문에 베스킨라빈스 이런 것들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를 어려우시면 스타벅스 근처 100m, 올리브영, 베스킨라빈스만 보세요. 다이소. 유동을 이끌어내는 브랜드예요. 오늘은 좀 꿀팁이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